2025년 10월 31일 경북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발표한 한마디가 한국 AI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의 최신 GPU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GPU 보유량이 6만여 장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AI 연산 능력은 단숨에 5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인프라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환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엔진을 돌릴 연료, 즉 전기는 충분한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핵심 화두입니다. 최신 AI GPU 한 장이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기준으로 한 장당 약 2700W입니다. 26만 장을 모두 가동하면 최소 700에서 최대 2500MW, 냉각과 부대 시설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3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규모를 인구 20만 명의 신도시 2곳이 1년 내내 사용하는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간 전력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7에서 4.4 테라와트시에 달하죠. 이는 한국 전체 발전량의 약 1에서 2%를 한 번에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GPU만 돌리는 게 아니라 냉각 시스템, 송전 손실, 조명, 보안 시스템 등 부대 전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PUE입니다. PUE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를 IT 장비 전력 소비로 나눈 값인데요. 이상적인 값은 1.0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 PUE는 1.76에서 1.8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1.55보다 높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 데이터 센터의 1.1에서 1.2에 비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즉, 같은 AI 작업을 하는데도 한국은 최대 50%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약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소비량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신규 데이터 센터 설립을 신청한 318건 중 최종 통과된 사업은 불과 21건, 6.6%에 불과합니다.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대형 센터 40곳이 추가 예정이지만 수전 용량은 4.1GW에 달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MW급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약 5만 가구가 사는 미니 신도시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이런 신도시 수백 개를 짓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통신 대기업은 올해 3월 서울 소재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 40MW의 전기 사용 신청서를 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량에 비해 전력량이 부족한 데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라 더더욱 허가가 어렵다고 토로했죠. 한국 IDC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곧 대형 원전의 1에서 2기급 신규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의 30에서 40%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냉각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GPU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기존 공랭식 냉각 방식은 서버실 전체를 에어컨으로 식히는 방식인데요. AI 시대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서버 한 렉이 소비하는 전력이 과거 10에서 15kW에서 지금은 50에서 100kW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절연액에 담가 직접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25배 이상 높고 연용량도 월등히 커서 냉각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미국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전문 기업 GRC의 CEO 피터 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에 GRC 솔루션을 적용하면 연간 75만 달러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랭식 데이터 센터의 평균 PUE는 1.7 수준이지만 GRC는 실제 고객사에서 1.06을 달성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T 클라우드는 2024년 액침 냉각 기술 검증을 진행해 기존 공랭식 대비 서버실 유틸리티 전력량 58% 이상 절감, 서버팬 전력량 15% 이상 절감, 서버실 면적 70% 이상 감소라는 긍정적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LG와 SK도 한국형 액침 냉각 실증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는 지금 AI 전력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중국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5년 8월 원전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해 미국 테네시주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부터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아 테네시와 엘라베마 소재 구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약 3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SMR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풍력 태양광 발전소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으며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네바다주 데이터 센터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고 2030년까지 SMR 계약으로 상당 부분의 전력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지역은 풍력 수력 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로 PUE 1.1에서 1.1을 달성하고 데이터 센터 폐열을 지역 난방에 재활용하는 친환경 모델을 상용화했습니다. 구글 핀란드 하미나 데이터 센터는 1950년대 제지 공장을 개조해 발트해의 차가운 바닷물로 냉각하고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가정, 학교, 공공건물의 지역 난방 네트워크로 재배선합니다. 메타의 덴마크 오덴세 데이터 센터는 폐열로 인근 지역 10만 가구의 난방을 공급합니다. 스톡홀름시는 2035년까지 열 수요의 10%를 데이터 센터 폐열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은 초저가 태양광 에너지와 넓은 토지를 적극 활용해 세계 최대 친환경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100% 태양광 전력으로 가동되는 최대 규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경쟁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AI 기업들이 뜻밖의 장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광과 해저입니다. 노르웨이의 레프달 광산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로 꼽힙니다. 폐광을 개조한 이 센터는 12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피오르의 차가운 해수를 끌어와 서버 냉각에 활용합니다. 특히 소모 전력의 98.5%를 수력 발전에서 얻기 때문에 운영 비용은 다른 데이터 센터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블루버드 데이터 센터와 캔자스주의 라이트 에지 데이터 센터도 폐광을 활용해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지하 20에서 30m의 위치에 연중 18에서 20도의 서늘한 온도가 상시 유지됩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 권장 온도는 약 18에서 23도인데 지하에서는 이보다 낮은 온도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냉각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폐광 데이터 센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천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의 갱도는 사계절 내내 12에서 15도씨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자연 에어컨을 활용하면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냉각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옹성 같은 보안입니다. 두꺼운 안반층에 둘러싸인 공간은 지진, 전쟁, 테러 같은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습니다. 특히 지하 광산에서는 자연적으로 전자기 및 물리적 차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안보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버려진 땅의 재발견입니다. 이미 개발된 공간이니 새로 산을 깎거나 숲을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부담은 줄고 동시에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폐광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LS그룹은 전남 장성군 고려시멘트 폐광 부지에 15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길이 55km, 깊이 221m로 국내 갱도 중 가장 깊은 건동광산을 활용하는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장성군 관계자는 폐광의 안정된 온도와 지하수 냉각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 냉각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장성은 새로운 데이터 금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도 지난 6월 SH에너지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폐광을 데이터 센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수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수심 35m 바다에 설치된 1,300톤 규모의 수중 데이터 캐빈은 바닷물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냉각 에너지 소비를 약 90% 절감하고 전체 에너지 사용도 30에서 40% 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스코틀랜드 오크니섬 해저 35m 지점에 컨테이너 크기의 밀폐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바닷물로 냉각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서버 고장률도 육상 데이터 센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상에 설치한 서버 135대 중 8대가 고장난 데 비해 해저에서는 885대 중 6대만 고장났습니다. 사람의 출입이나 공기습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연중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7년 울산 앞바다 수심 30m 지점에 수중 데이터 센터 모듈을 포함한 해저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와 기업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하이웨이는 총 사업비 11조 원 규모로 서해안을 따라 620km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전남 등 서해안에서 생산한 풍력, 태양광 전력을 해저, 케이블로 수도권까지 보내는 남전북송 전략입니다. HVDC는 기존 교류 송전보다 장거리 전송 시 손실이 훨씬 적고 대용량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한국전력은 20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대 수출 산업화에 돌입해 HVDC 글로벌 톱3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HVDC 핵심 요소별로 민관 역할을 분담해 신속 개발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서화성 2기가와트 규모 프로젝트에 국산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고 성공기업 중심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HVDC 설비를 구축한 뒤 한전이 인수해 공용망으로 운용하는 모델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 정책도 본격화됩니다. AI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산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로 전환해 지역별 전력 수급을 효율화하는 전략입니다. 울산,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면 전력 공급 제약 완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전력 개통, 영향평가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이지스 자산운용은 2024년 3월 업무 협약을 맺고 고양 삼성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인근 지역 난방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과 연구 계획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6, 7년이 걸립니다. 에너지 하이웨이가 본격 가동되려면 2030년대를 기다려야 하는데 GPU 26만 장은 2026년부터 순차 도입됩니다. 시간차가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40% 이상이 3년 이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GPU 26만 장이 아니라 260만 장이 들어와도 이를 굴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특정 국가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GPU 공급이 국제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한국이 얻은 우선 공급이라는 호재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폐광 데이터 센터도 과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므로
폐광 인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광 내부는 습도가 높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첨단 장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실제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라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했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동맹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연료는 전기이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10년의 국가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에너지 하이웨이, SMR, 액침 냉각, 폐열 재활용,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폐광과 해저라는 새로운 프론티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역사적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